저번 주에 했던 그 해겔하고 브레튼-우즈 체제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 잘 익혔어요. 좀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22년 9월 모평이었어요. 그게 2022년 수능이었단 말이야. 여기 나오는 거 6월 모평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어려운 지문들이거든? 그 모평에서 6월 모평에서 그나마 어려운 이 지문, 9월 모평에서 그나마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 요 정도 난이도로 내놓고 수능 때 해겔하고 브레튼을 같이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 빠진 거지. 개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요건 조금 할만했을 거예요. 괜찮니? 오케이. 일단 제가 판서를 깔아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어쨌든 좀 인문 철학 관련된 거라서 좀 흐름이 좀 중요하거든. 생각을 중간에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판서를 하다 보면 그게 좀 끊길까 싶어서 깔아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난 시간 때 너무 빡셌잖아. 쉬는 시간도 못 갖고 거의 못 가지고, 맞죠? 그래서 최대한 오늘 좀 빨리 끝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좀 주고자. 이거 끝나고 또 바로 뭘 하지 않니 너희들? 그쵸? 그래서 일단 깔아놨습니다.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이런 거는 좀 메모할 만하다 가르쳐 드릴게요. 괜찮죠? 처음 갈 거는 24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24페이지. 네. 잠깐 문제를 볼까요? 24페이지에 있는 그 반자유주의 관련 문제 1번, 2번, 3번, 4번 문제 보시면 20초 정도 드릴게요. 스캔 잠깐 해봐요. 뭐 별달리 어려운 건 없습니다. 1번 보시면 뭐 유물론적 인간, 종교적 인간관, 뭐 이런 인간관 관련해서 뭔가 구별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보시면 되고, 2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원해서 한다면 이 정도 차이가 있네요, 맞지?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거, 선결정되어 있는 차이 구별해야겠구나 보시면 되고, 3번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이런 거 보통 일말 그 추론 같은 거잖아, 맞지? 이런 거는 니은의 이유, 뭐 니은의 전제로 적절한 거 고르는 거 보통 거의 다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가며 처리하자. 읽어가면서 니은 나왔을 때 문맥상 안에서 답 찾아내자라고 생각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4번 문제는 보기 문제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죠? 이게 제일 어렵긴 했어요. 그리고 기억에 입각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탐구 활동이니까 뭐 다 읽고 풀으셔도 되고, 이게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돼 있고, 뭐 선지 잠깐 보시면 뭐 실험 가설 정도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크게 체크할 포인트는 많이 없었어요. 들어가 볼게. 1문단부터 가봅시다. 그렇게 빡센 지문은 아니고 몇 가지 개념만 좀 유의하면 됩니다. 흐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가볼게. 1문단. 자, 파란펜 꺼내시고 형광펜 하나 꺼내시고,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거 보시면 그게 지문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을 조금 요하는 지문이긴 한데 길이가 좀 짧거든요. 맞죠? 이런 거는 중간에 스탑하고 문제 푸셔도 되고, 논리적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고 논리적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면 그냥 한 번에 다 읽고 푸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쓰시면 돼요. 1문단부터 가볼게요. 문단번호 매기시고요. 자, 갑시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두 관점 정도 체크하시고요. 처음부터 두 관점 얘기하면서 뭐 분류하려고 하나 보네요.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관 네모 치시고, 밑에 살짝 보니까 유물론적 인간관 나오네요. 거기 네모 쳐버리죠. 두 개 나오는구나. 이 두 관점이네.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실체인 몸 이외에 뭐 비물리적인 실체인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몸 플러스 영혼이 있다 이거죠. 영혼은 자, 물리적으로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인간의 결정의 원천 정도만 체크해 보시죠. 반면 세모 치시고,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네요. 당연히 반면으로 엮였으니까.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쳐봐요. 존재하다 X 쳐버리죠. 따라서 세모 치시고,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다.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 밑줄 쳐보죠. 이거 1문단에서 제가 좀 천천히 읽으면서 좀 체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 관련 추론하는 이런 철학 관련된 지문들은 대부분 1문단부터 세팅을 잘해야 돼요. 1문단 혹은 초반 문단에 전제가 깔립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초반 세팅을 아주 잘해야 돼. 과학기술이나 뭐 다른 경제지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됐죠? 이런 두 관점 중 종교적 인간관, 뭐 유물론적 인간관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라고 했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얘로 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깔렸는데 얘가 중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얘가 중요하구나.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물었네. 자유롭게 선택에다 체크해보죠. 결국 묻고자 하는 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냐?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입니다.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유의지 밑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곧 뭐야? 자유의지네. 괜찮지?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우유만 있다고 해보자. 갑은 뭐 이러지?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크 왜 안 나오죠? 왔다. 헤이 뭐예요? 이거 딱 해봐요. 안 꺼지는데? 분명히 앞에 흐름이 좋았는데 이 새끼가 끊었네 지금. 맞죠? 미안해요. 잘 가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아. 갑시다. 딸기 우유와 초코우유만 있다가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어쨌든 중요한 건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이 문단 또 안 나오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 맞지? 이거 집어치울게 이거. 그냥 육성을 합시다. 자, 이 문단 내려가기 전에 굳이 정리해야 된다면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종교적, 유물론적인데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실전에 잡을 거면 어차피 동그라미 치든지 뭐 네모를 치든 칠 거 아니야, 맞지? 그 위에 대충 영원이 근본이구나, 영원이 없구나, 뭐 영원 O, 영원 X 이런 식으로만 적어놔도 돼요. 확연하게 구별만 시키면 돼. 괜찮죠? 이 문단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뭐야?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냐 이거지. 관련해서 첫 번째 반자유의지 논증은 반자유의지에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대. 자유의지에다 X 쳐봐요. 뒤에 결론을 먼저 말해줬어. 맞지? 괜찮아? 결론은 결국 자유의지가 없다네. 그러면 결론이 중요할까? 아니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이유가 더 중요할까? 결론은 말해줬어. 맞지? 이미 처음 문단 나오자마자 말해줬잖아. 맞지? 여기 더 얘기할 게 분명히 없을 거야. 그럼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격가지 같은 게 중요하겠구나. 뭐 이유라든지 맞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고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결론은 나왔다만 체크하셔도 돼요. 계속 가볼게요.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선결정 체크해보시고 무작위 체크해보시죠.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건데, 자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 거래. 결국 무작위는 뭐다? 선결정 X다. 괜찮죠? 선결정되지 않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선결정 아닌 무작위인데 선결정이 아닌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포인트를 잡자면 선결정 아닌 게 무작위다. 이 정도만 바꿔 쓸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오케이.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모두에다 좀 체크해봐요. 빨간 펜으로 체크해봐. 이런 거 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특히 철학이나 논리 지문 나올 때 모두라고 하면 그 조건들이 모두 성립해야지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 맞지? 일부가 빠져있으면 성립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모두 고려하는구나. 됐지? 넘어간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해보자. 요 케이스 괜찮죠? 가정해보자. 그냥 읽으면 돼요.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결론은 어쨌든 자유의지가 없는 거였는데 선결정될 때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대. 똑같아요.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뭐 갑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부터 냉장고에 우유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선결정돼 있다고 치면 내가 선택할 의지가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 괜찮죠? 오케이. 그렇대요.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해보자. 무작위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무작위 케이스예요. 두 번째. 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요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반자유의지가 있고 맞지? 이거 요런 두 조건이 있는데 요 경우에 자유의지 없어. 근데 추측할 수 있지. 어쨌든 결론이 없는 거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지. 괜찮죠? 이게 사실 내가 이걸 왜 중요하게 지금 여기냐면요. 보통 이제 구조독해를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자, A가 나왔어. A란 개념은 B와 C로 나눠지는데 야, B는 되나 하면 당연히 습관적으로 C는 안 되겠구나. C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미리 해놓는단 말이야. 그쵸? 하나는 되고 뭐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포함되고 하나는 포함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하고 들어가다가 뭐야 이거 얘도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당황할 수 있다고. 당황할 수 있다고.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결론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였으니까 어차피 귀결되는 건 조금만 세심히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 도에다만 좀 체크해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처럼 이 경우에도 이것도 되는구나 그러지.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거지. 자유의지가 없구나 이런 거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오케이.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 한다면 가로 묶어봐. 갑부터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건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단까지 읽었을 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괜찮지? 이 문단까지 엄청 어려워하면 안 돼. 이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맨날 하던 거 두 가지 카테고리 나눠놓고 여기로 가는 건데 사례 하나 들었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또다시 개념 설명하는데 이게 요렇게 조건이 있는데 얘들 둘 다 충족돼야 되고 어쨌든 결론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야.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느껴야지. 요까지는 쉬운데? 그럼 어려운 개념이 추가로 나오겠네. 이건 기본 세팅일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가정하면 좋고요. 없어도 그냥 넘어가서 읽으면 됩니다. 계속 읽으면 돼요. 계속 넘어가 볼게. 3문단 가봐. 그러나 세모 치시고요.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이때부터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관에 쳐봐.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 그냥 구별하려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이 뭐였는데 이거였잖아. 야, 반자유주의 핵심은 뭐야? 어쨌든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조건 두 개 해놓고 어쨌든 결론은 없다는 거야. 자유의지가. 괜찮아?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어. 이겁니다. 괜찮지? 근데 그걸 비판한대. 그럼 당연히 뭐겠어?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겁니다. 그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자, 가로추봅시다.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까지 가로. 요거는 받아들이는데?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맞지? 근데 봐봐. 이거 두 개가 다 돼야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맞죠? 뭔가 좀 차이가 있네. 딱 느끼시면 돼요. 됐지? 따라서 세모 치시고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결론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왜? 여기서 다르니까. 이해돼요? 조건 두 개 모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괜찮죠? 안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선결정은 인정하는데 아까 적어놨던 거 저기 적혀있는 거 선결정은 인정하는데 무작위는 인정하지 않아. 됐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결론이 다르겠구나. 결론이 다르겠구나. 결론이 다르면 뭐겠어? 추측해. 그렇지. 자유의지가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반자유의지를 다시 안티하는 거니까. 맞지? 여기서 사실 애들이 헷갈렸을 수 있거든. 반자유의지의 반대 입장?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꾸 가다가 헷갈리는데 그냥 이걸 반자유의지 그냥 이게 한 A라는 입장이라 보고 그냥 그 반대구나. 비판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그냥 그 자체로 비판하는구나 만 인식하고 있으면 반자유의지라는 저 개념 자체에 너무 헷갈리지 않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다. 괜찮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4문단. 이 4문단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내용인데 글로 느려져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 아이들이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내용인데 글로 두세 줄을 굳이 써놓으니까 더 헷갈린 거야. 읽어볼게. 일단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까지 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모두 동그라미 쳐보죠. 모두 똑같아요.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체여야 하고 써놨죠. 주체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 둘째는 성결정되지 않아야 된대.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조건은 주체 성결정 아니다. 맞지? 요게 둘 다 들어가야 돼. 둘 다. 알겠지? 항상 논리나 철학에서는 A나 B 둘 중 하나 혹은 A 둘 다 이걸 구별해야 돼. A or B와 A and B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철학을 명제 논리에 가서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면 명제화 시킬 때 항상 다르게 구별됩니다. 특히 부정을 해도 다르게 표현되고 and와 or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항상 문제 만드는 원리거든요. 됐죠? 가볼게요. 네.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가 뭐야? 선결정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어려운 거 없어. 기 문장에서 낚이면 안 된다고. 그냥 두 번째 조건 다시 재진술한 거에 불과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중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 조건 가르쳐 봅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까지 가로. 그리고 저는 실전에 풀 때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렸다고. 그리고 뭐 다른 가능성인가 보다. 이 정도로 그냥 메모를 해놨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 건데 갑자기 분류가 정확하게 되고 있다가 뜬금없이 다른 가능성이 나온 거잖아. 야 근데 물론 이럴 수도 있지 라고 CF를 들어주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당황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되고 심지어 거기 뭐야? A라고 밑줄도 쳐져 있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맞지? 문제화 되겠네 맞지? 그러면 위에서 말해 오던 것과 뭔가 다르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야?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와 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되거든.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아까 뭐야?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게 자유의지였잖아, 맞지? 그 자유의지라는 게 단지 내가 하고자 그러니까 원해서 그냥 하는 걸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렇지 않다는 현관을 쳐봐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문장은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선결정에 아무 상관없이 선결정과 무관하게 괜찮아? 선결정이 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지. 맞죠? 그거예요. 괜찮죠? 그때는 그거는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원래 뭔데? 이런 게 조건이었잖아. 맞지? 이게 조건이었잖아.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주체이기도 하면서 맞지? 이런 게 조건이었는데 뒤에 조건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원하는 거면. 그러나 세모 치시고 이런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유의지는 뭐야? 어렵게 써져 있지만 앞에서 계속 말하던 이거야. 이거. 진정한 거. 괜찮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다르다? 왜? 선결정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죠? 선결정하고 무관하게 일어나니까 그겁니다. 5문단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까지 가로 조건이 주어져요.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대. 주체는 나일 수 있다에다 체크해봐.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이게 계속 읽어. 여기서 낚이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논리 지문은 자꾸 조건을 좀 세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파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감을 잊어버려요.
어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좀 크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좀 추상적인데 그냥 애초에 가장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있지. 이해돼? 가장 먼저 세팅을 해놨던 전제 조건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논리 지문에서는, 철학 지문에서. 만약에 지문을 읽다가 헷갈리면 항상 그 조건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전제로. 선결 조건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거의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지문 읽어 내려가면서 아, 결국 이거 두 개 다 돼야 된다. 이거였지, 맞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가면 돼, 일단.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계속 읽어볼게.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거기 미루쳐 선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오케이. 요거라고 가정한대. 맞지? 요거라고 가정했대. 선결정되지 않는 거. 잘 생각하. 여기서 한 번 더. 선결정되지 않아야 되고 주체여야 돼. 맞지? 두 개 다 만족해야 돼. 괜찮아? 근데 이거라고 가정을 한대. 오케이.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도 동그라미 쳐봐요. 도에다 체크해봐. 이런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그럼 봐봐. 이건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쨌든 이거 두 개 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주체일 수도 있어 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야? 일말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단축해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야 100% 아니지 않는 거지. 원래라 논리적으로 이래야 되잖아. 이 새끼 자유의지 절대 없어 라고 했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야 근데 발레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공격하는 순간 100% 논리, 논증은 깨지게 되잖아. 완전 없어는 깨지게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전제 조건 따라가고 문장 하나하나 보시면서 결국 될 수도 있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만 느끼시면 돼요. 될 수도 있구나. 이거야. 핵심은. 뭔가 졸라 복잡해 보이는데 될 수도 있어.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거야. 근데 그 세팅은 아까 우리가 미리 조금 잡아놨잖아. 의견이 다를 거라 했잖아. 맞지? 비판하면서. 얘는 100% 없다 그랬잖아. 그럼 다른 의견이 나오겠네?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읽어가다 보니까 조건이랑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니 결론이 결국 있을 수도 있어로 흐르는구나.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되면 돼요. 더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괜찮지? 계속합니다. 자, 이런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미술 잡아.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던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지 않는다. X.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까지 가로. 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네. 그럼 봐봐.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인정할 수 있는, 이거 인정을 못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야. 오케이. 원래 얘가 뭐랬냐면 야 자유의지 100% 없어 이거야. 이 새끼 뭐랬냐면 그래요. 선결정되는 거 인정. 근데 얘는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라고 논증을 한 거죠. 주체, 선결정 둘 다 있어야 돼. 하지만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야 근데 사실 얘가 이 조건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 라는 일종의 발레를 든 거지. 그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 가능성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야 이 경우는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결론 부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죠? 머리가 뱅뱅 돌면 항상 머리 보다가 이 철학지문 보다가 논리지문 보다가 무슨 말하지? 이러면 항상 뭐 전제나 기본 전제 조건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 전제나 선결 조건으로 돌아가야 돼. 그냥 요 두 개. 그리고 애초에 처음 출발했던 이거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선결정 케이스 그 될 때, 무작위 될 때 얘는 그걸 비판하면서 이런 조건을 들었고 그 조건에 부합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계속 가지쳐 나가는 거거든요. 괜찮죠? 필요가 없다. 끝났어요. 지문은 끝났습니다. 철학지문, 논리지문의 특성은 다 읽고 나서 찜찜하다는 거죠.
찜찜해요. 뭔가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특성이 있어. 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겠지. 잠깐 지문을 다시 볼까? 그런 거지. 자유의지가 있다. 예를 들어 얘는 지금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잖아. 지금 반자유의지 비판한 이놈들은 맞지? 그럼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맞지?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선결정 가정 이거였죠? 이걸 받아들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된다 했잖아. 오케이. 이거 인정. 하지만 무작위 가정의 경우에는 완전 다르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론이 맞다고 볼 수 없다. 그 결론이 뭔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자유의지, 반자유의지의 반대 의견 이것 때문에 낚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나오면 조금 체킹 말고 메모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너무 헷갈리거든. 자유의지, 반자유의지를 비판하는 그 반대 의견 돌고 도는 것처럼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풀 때 철학 지문 같은 건 그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 위주로 아주 컴팩트하게 메모만 하면 되는데 반자유 비판 이거는 뭐 비판하는 거니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작위 안 돼야 되는데 전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이 다르다. 이 정도. 결론이 다른 거 뭐? 반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도 봐봐. 잘 봐. 부정형을 부정하면 이게 머리에서 자꾸 맴돌아요. 그럼 결론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야? 자유의지가 있다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정리할 때 반자유 비판? 이 새끼 뭐야?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구나. 이게 정리를 하면서 가야 돼. 자유의지가 없다를 비판했다? 그럼 없을 수 없는 거 이렇게 가다 혼란스러워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항상 부정에 부정 나오면 그냥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항상 부정형 문장들도 긍정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놔야 개념 세팅이 좀 심플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기는 이 정도밖에 없고요. 사실 요거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건 요놈이죠. 그리고 조건 딱 세 가지예요. 전제, 분류하는 조건. 그다음에 반자유 비판, 있을 수 있다는 거. 결론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조건, 주체, 선결정 X 둘 다 돼야 된다. 선결정이 아니란 건 뭐야? 다른 말로 무작위다. 괜찮죠? 요거 가능한 거 계속 해야 되고요. 그것만 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지문 어려운데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거든. 가볼게. 자, 몇 번부터 풀어보냐면 자, 1번부터 바로 가보죠. 1번부터. 1번의 정답률이 85%예요. 졸라 쉬웠다는 거죠. 자, 제가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다시 풀어보세요. 헷갈렸던 부분은 30초 드립니다.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그냥. 정답 몇 번? 5번이죠. 이건 분류를 할 때 기준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했잖아요. 무작위. 기억나죠? 무작위가 선결정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했잖아요. 맞죠? 맞아. 고려했으니까 당연히 5번이죠. 오케이, 미안. 2번. AB, 2번 문제 갑시다. A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고, 이거 정답률도 꽤 높습니다. 74%예요. 30초 드릴 때니까 찾아보세요. A가 뭐였냐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B는 뭐야? 원래 말했던 거.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 정답 몇 번? 4번. 이것도 쉬워요. 왜냐면 봐봐. 4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내용이잖아. 괜찮아요? 다시.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이해되니?
반응을 좀 봐야 돼. 이거 이해 안 돼? 괜찮아? 소진이 어때? 이해되니? 왜 겁을 먹었어? 다시 잘 모르면 다른 선지부터 먼저 제껴볼게. 봐봐. 1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항상 위에 써놔요. A는 뭐야?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고 B는 뭐야?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그 뭐야?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 주체하고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 두 가지 조건 두 개 다 충족돼야 되는 거야. 적절한 거 찾으래. 1번 선지부터 봅시다.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들어가자마자 뭐야?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랑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 맞니? 말도 안 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2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본문에서 뭐랬어요? 상관없다고 했어요. 상관없다고 했어. 3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 맞나? 있을 수도 있지. 괜찮죠? 4번 넘어가고 5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 잘 봐.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다? 욕구 충족. 내가 그냥 원해서 한 거야. 근데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와 B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맞나요? 둘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4번 다시 봅시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상보에 무슨 말이야? 선결정 되어 있으면 그래서 조건 중에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당연한 선지인 거죠. 괜찮죠? 이게 지금 4번 내용, 4번 선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지금 이거 오다가 사고 터진 거야. 선결정 조건 주체에서 뭐 이해를 하다가 지금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정답률 74%거든요. 거의 다 맞췄단 소리예요. 이해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 니은의 이유입니다. 봐봐. 이런 거 추론인데 니은이 있는 부분을 지문에서 다시 찾아봅시다. 니은. 어디 있죠? 맨 마지막 오문단에 있네요.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꼭 그런 건 아니야. 100%라고 장담할 수 없어 이거잖아. 괜찮죠? 정답 몇 번? 30초 드리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말했어? 알겠지? 내가 이유까지 말해줬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정답 몇 번? 5번이에요. 봐봐. 5번을 못 골라낸 애들은 딱 요거야. 5번 선지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에 밑줄 쳐봐. 여기에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말은 뭔데? 그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왜? 그게 조건이었잖아. 기본 조건이었잖아. 그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은 뭔데?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괜찮죠? 그거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방금 얘기한 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이게 자유의지로 넘어가는 거군.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었구나. 괜찮지? 오케이, 됐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에 별표는 매기시고요. 잘 봐. 윗글에 기억에 입각하여래. 자, 기억이 뭡니까? 본문에서 봅시다. 기억이 뭐야?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 이 새끼네 이거. 반자유 비판. 괜찮지? 오케이. 반자유의지 비판하는 그 입장에 입각하여 그걸 베이스해서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했대.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 했는데 봐봐. 보기가 이렇게 구체적인 뭐 실험이 나오고 뭔가 본문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게 나오더라도 항상 본문 내용과 관련을 시켜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키포인트와 보기에 들어와 있는 키워드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 문제를 못 푼 아이들은 그 연결을 못 시킨 겁니다. 연결만 시키면 풀 수 있어요. 잘 봐, 읽어볼게. 자유의지와 관련됐다. 오케이, 자유의지. 괜찮지?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의 가설이 있고 H의 실험이 있네요. 괜찮지? 오케이.
자, 가설은 뭐랑 사실 비슷할까? 라고 떠올려봤을 때 가정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죠. 그걸 체킹하면 좋습니다. 가설? 가정이랑 오케이. 그 다음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다가 현관문 칠해봐요. 전.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 그 전에 어떤 선택, 현관문 칠해봐.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 현관문 칠해봐요. 그게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건 뭔데? 일종의 뭐? 선결정 요소 같은 거지. 맞아? 아,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알게 해주는 거니까 선결정하고 비슷한 내용이구나를 체킹할 수 있으면 돼요. 신경사건이 알게 해주는 거니까. 괜찮죠? 그 전에 알게 해주는 거니까. 선결정 과정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나 보다 딱 체킹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보세요.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고요. 결정한다. 동그라미 쳐보죠. 이 결정한다는 보통 뭐랑 연결이 될까요? 일종의 선택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치환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나 관측하는데 뭐 무수히 관측을 하네요. 일관성 있도록 됐죠? 그 다음에 논의가 딱 나옵니다. 박스가 딱 쳐져요. 가설은 가정이었지, 뭐 선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이었지, 그런 요소 같은 뉘앙스였죠. 근데 실험 뭐야? 그걸 결정하는 것을 계속 관찰하는데, 맞지? 그 다음에 논의가 A 박스가 딱 나왔어요. 자, 제가 다시 1분을 드릴 테니까 정답 찾아봅시다. 지금 머리 복잡하고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문제는 풀어내야 돼. 자, 볼게요. 자, 이게 팁인데요. 항상 철학 지문, 논리 지문은 보기에 나오는 어떤 뭐 다른 견해나 조금 더 추가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보통 거기서 잘 못 읽어내거든. 그때 항상 내가 잘 못 읽는 것 같으면 본문에 나왔던 개념을 다시 떠올려야 돼.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거기야 이해가 잘 안 되고 거기서 정보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못 푸는 거야. 보기가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뭐 그냥 본문에 있었던 핵심 내용부터 끌어와라고 하면 봐봐. 윗글에 기억에 입각하라 했지. 맞아 안 맞아? 기억에 입각하라고 했지. 기억이 뭐야?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거였지. 그때 중요한 게 뭐였어? 선결정이면 인정하고 무작위면 인정하지 않는다지. 맞아? 맞아? 괜찮지? 본문 찾아보세요. 자, 모르는 사람 다시 본문 뒤져봐. 이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본문에 뭐 어디 돼 있어? 3문단이잖아. 기억 나와 있고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을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주의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이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돼 있죠. 괜찮니? 오케이, 다시 돌아가. 그럼 내가 보기를 잘 못 읽었다 하더라도 H의 가설에서 있기 전에 뭔가 결정된다. 그게 선결정하고 관련된 거구나 라고 딱 뉘앙스만 잡으면 문제 답 바로 나옵니다. 봐봐. 1번부터 봅시다. 하나 차분히 가볼게. 1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 뭐야? 선결정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선결정 된다면. 아, 선결정 된다. 적어야죠. 된다면 그럼 선결정 과정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뭐 선지 자체가 이상하네. 맞지? 틀렸지? 오케이. 넘어가. 틀렸죠. 2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그러니까 선결정 된다면 무작위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없어요. 맞지? 오케이. 3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뭐야? 선결정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뭐야? 무작위라면, 이까지 가면 됩니다. 선결정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무작위라면 선결정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맞니? 아니죠? 이해돼?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너무 뻔한 얘기들. 4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되지 않는다. 뭐야? 무작위라면, 선결정 과정이 아니라면. 괜찮지?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 하는 거.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주장이네. 맞지? 정답 4번이죠.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근데 정말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모르겠어. 뭔 말인지 1도 모르겠어. 근데 기억에 입각하라 했지. 기억에 입각하라 했잖아. 근데 기억이 뭐야? 일종의 반자의 의지를 비판하는 일종의 논증이잖아. 입장이잖아. 그럼 이 새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만 파악하셔도 된다고요. 정말 철학지문 이해가 안 되면 보시기 전에 기억에 입각하라는 거잖아. 입각이란 게 뭐야? 그 무조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거야. 기억의 기준에 맞춰서. 기억이 무조건 중요해, 보기보다. 괜찮아? 그럼 기억의 기준이 뭔데? 이거잖아. 기억 내용이 이거잖아. 상계를 준다면 인정하고 무작위는 아니다. 그래서 결론 다르고 전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이거잖아. 맞지? 그럼 그 내용과 관련되는 것만 찾아도 몇 번이야? 4번이죠. 괜찮지? 5번은 그냥 5번 당연히 안 되는 소리인데 한번 볼게.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의 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선지가 좀 황당해요. 선지 쉬워요. 보기 보고 쫀 거야. 괜찮지? 이거는 정답률이 59%였습니다. 조금 낮아졌죠. 그래도 59%면 뭐 최악의 난이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좀 어려운 정도였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능 1등급 맞으려면 이런 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제 목표는 1등급이 아닌데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1등급 목표를 하셔야죠. 아니 1등급이 여러분 82점이래요. 좀 높아도 85점이야. 그럼 15점 뭐 좀 많으면 16점 이렇게 까인다는 건데 한 대여섯 문제 틀리면 되는 거잖아. 어렵니? 어려울 수 있죠. 비문학, 문학 다 맞추고 언어 매체 하나 틀리고 혹은 화작 하나 틀리고 문학 하나 틀리고 뭐 선택 과목에서 하나 문학 두 개까지 하자. 문학 2개, 뭐 화작이나 언매 중에 하나, 그리고 비문학에서 한 2개 틀리면 1등급이에요, 여러분. 졸라 쉽죠? 미안해. 어쨌든 생각보다 저번 질문보다 괜찮았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 강의실이 빨리 끝났지? 이 강의실이 방음 처리가 돼 있어서 마이크를 안 쓰면 내 목이 나가. 이게 소리를 흡수하거든요. 일단 마이크를 좀 테스트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고요. 쉬는 시간 동안 혹시 못 푸신 분들은 그 뒤에 지문 조금 풀어보시면 좋아요. 이걸 바나나 지문이라 그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도 그다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 5번처럼 보이지만 5번 졸라 쉽거든요. 그나마 좀 어려운 게 3번? 4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5번은 졸라 쉬워요. 사실 이거 실전에서 다 안 읽고 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6월 모평으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